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 우리 하멜른은 아주 평범한 도시였어요. 오래된 보물도 기억할 만한 영웅도 뛰어난 예술작품도 없었답니다. 그렇다고 전염병이나 굶주림 때문에 고생한 적도 없었고 전쟁을 겪은 적도 없었어요. 그저 평화롭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였어요. 집집마다 맛있는 냄새가 나고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끊기지 않는 그런 마을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거리에서는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답니다. 하멜른의 시의원들이 깜짝 놀라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껑충껑충 토끼처럼 뛰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가고 있었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쥐떼 때문이었어요. 거리는 아니 수천 마리의 쥐떼들로 들끓었어요. 마치 거대한 뱀들이 꿈틀꿈틀 하면서 지나가는 것 같았죠. 쥐떼들은 가는 곳마다 기어오르고 물어뜯고 갉아먹었어요. 심지어는 가게에 있는 문을 뚫고 들어가서 케이크, 빵, 고기 등 각종 곡식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답니다. 거리는 넘쳐나는 쥐들로 아술라장이 됐어요. 마치 거센 물결이 도시의 모든 것을 휩쓸어 가듯이 말이에요. 겁에 질린 사람들은 의자, 국자, 손에 잡을 수 있는 거는 모두 잡고 휘둘렀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모두 식탁 위로 올라가서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어요. 이럴 때 고양이나 개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래전 시의회에서는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도시도 더럽힌다고 해서 모조리 내쫓아버렸거든요. 하멜른에 남아있는 거라고는 앞을 못 보는 숫고양이 서너 마리밖에 없었죠. 그나마도 쥐떼가 몰려오자 모두 겁을 먹고 숨었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기가 막혀서 한숨과 눈물밖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지하 창고, 곳간, 방마다 쥐떼들로 가득했죠. 심지어는 옷장 안에서도 나왔고 침대 속에서도 울면서 나왔답니다. 찍찍 말이죠. 하멜른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끔찍한 쥐들과 맞닥뜨려야 했어요. 시장은 보다 못한 기술자들에게 강력한 쥐덫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했답니다. 그렇게 했더니 별의별 쥐덫이 다 만들어졌죠. 하지만 말짱 헛일이었어요. 10마리를 잡으면 100마리가 늘어나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약삭빠른 녀석들이라서 앞에 있는 쥐가 덫에 걸리면은 뒤따르던 쥐들은 얼른 눈치를 채고 잽싸게 피해서 갔답니다. 하멜린의 사람들은 더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쥐떼들은 식량을 빼앗아 먹는 것도 모자라 문짝이며 구두, 쿠션까지 모두 갉아먹었거든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뭔가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어요. 선거 때는 정치인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축제도 더 자주 열고 세금도 줄여주겠다고 빵빵 큰 소리를 쳤는데 말뿐이었죠. 이 도시를 구한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사고가 일어났어요. 아침에는 어느 집 지붕이 폭삭 하고 내려앉았고, 낮에는 도서관이 와르르르 무너졌고, 저녁에는 외양간이 쥐들의 공격을 받아 암소 한 마리, 말 한 마리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더는 못 살겠다며 짐을 꾸리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그때였어요. 낯선 사나이가 나타난 건 말이죠. 낯선 사나이는 광장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쥐들이 발 위로 지나다니는데도 상관하지 않고 벽에 기대어 섰답니다. 그런 낯선 이에게 사람들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물었어요. 이곳은 무슨 일로 왔소? 그러자 사나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시장을 만나러 왔소. 이상한 사나이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듯 배가 쑥 들어가 있었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삐쩍 말라 있었답니다. 머리카락은 지푸라기 빛깔이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사람들은 이 사나이가 대체 어디서 왔을까? 너무너무 궁금했답니다. 그렇게 사나이는 반나절을 꼼짝 않고 시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시장이 시의원들과
못마땅한 얼굴로 나왔답니다. 하멜른에서 가장 힘이 있는 그들에게는 아무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했거든요. 대체 볼 일이 뭐냐? 시장은 짜증과 호기심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러자 사나이는 차갑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쥐를 없애고 싶지 않소. 시장은 큰 소리로 비웃었어요. 그 말을 하려고 날 여기까지 불러냈단 말이냐? 이 끔찍한 녀석들이 우리 아름다운 도시를 집어삼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없애버리고 싶지. 돈 200립을 주면 이 도시를 원래대로 만들어주겠소. 그렇게만 해준다면 300립이라도 주지. 쥐는 오늘 저녁이 가기 전에 다 없어질 것이오. 사나이가 그렇게 얘기하니 여기저기서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왜냐면 이때까지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나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 큰 길을 내려가면서 작은 피리를 불었답니다. 피리를 불자 피리 소리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구슬픈 소리였어요.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불쑥이는 그런 소리였죠. 사나이의 손가락은 피리 위에서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그러자 지하 창고, 곳간, 옷장에 있던 모든 쥐들이 뛰쳐나와 피리 부는 사나이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순식간에 쥐떼에 둘러싸인 사나이는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물러서고 뒤로 물러섰다가 앞으로 나가며 폴짝거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쥐떼는 피리 부는 사나이를 그림자처럼 졸졸졸졸 쫓아갔어요. 그러면서 찍찍대는 소리가 피리 소리에 맞춰 울렸죠. 이 믿지 못할 광경에 입이 쩍 벌어진 시의원들은 놀라서 옆에 기절해버린 시장님을 끌고 나무 위를 올라갔어요. 피리 부는 소리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꾸물거리다가 뒤늦게 설탕과 밀가루를 뒤집어 쓴 쥐도 나왔고 이불더미와 술통에 있던 늙은 쥐도 모두 나왔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쥐떼를 이끌고 천천히 강으로 향했어요. 먼저 다리를 건너간 사나이는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는 비명 같은 피리 소리를 길게 내었답니다. 그러자 쥐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이 서 있었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점점 빨리 피리를 불기 시작했죠. 그러자 쥐들이 다리 건너편에 있는 피리 부는 사나이에게 가려고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어요. 쥐들이 한꺼번에 몰리자 그 다리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흔들 하더니 금이 주죽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이내 와르르르 무너져 버렸답니다. 쥐들은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를 내면서 차가운 물속으로 퐁나 빠졌어요. 쥐들은 회오리 치는 강물 속으로 후두두둑 떨어졌고 찍찍거리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얼마 뒤 모든 게 끝났어요. 강기슭에 남은 건 쥐 한 마리. 그 쥐는 다리 건널 힘도 없는 그런 녀석이에요. 사나이는 작은 배로 강을 건너서 강기슭에 남은 쥐를 우리에 가두었답니다. 그러고는 구경하던 아이들에게 주었어요. 그러고 이런 말을 했죠. 자, 이게 하멜른에 남은 마지막 쥐란다.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뻐 박수를 치고 사나이를 에워쌌어요. 사나이는 사람들의 환호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고 시장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약속한 돈을 주시고. 시장은 사나이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얼른 회의를 하고 오겠소. 그동안 차나 한잔 하구려. 회의를 마침내 끝내고 시장과 시의원들이 다시 사나이에게 왔어요. 시장은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답니다. 저 친애하는 선생이 쥐를 다 없애주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오. 하지만 선생 때문에 다리가 무너졌소? 선생에게 약속한 돈은 다시 다리를 놓는데 필요하다오. 그러니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오. 대신 여기에 있으면서 마음껏 먹고 쉬다가 그렇게 가시오. 자, 여러분, 우리의 영웅에게 박수를 보냅시다. 시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나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약속한 돈을 줄 수 없다는 말이오? 우리야 드리고 싶지만 사정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지 않소? 시장의 말에 사나이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나지막히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은 전혀 다른 피리 소리를 듣게 될 것이오. 나를 속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피리 소리를.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지난날을 모두 잊고 즐겁게 지내고 있었죠. 심지어는 쥐를 몰아낸 그 날을 기념일로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답니다. 온 도시가 그 얘기로 시끌벅적했어요. 시장은 슬픈 사건을 역사책에서 지우는 게 좋다고 했어요. 도시 곳곳에서는 공사가 한창이었고요. 무너진 다리를 다시 놓고 문을 고치고 구멍을 메우고 시장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건 돈이 안 드는 일이니까요. 피리 부는 사나이가 그때 다시 나타났어요. 원래 입던 옷이 아니라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났죠. 하지만 사람들은 피리 부는 사나이인 걸 눈치챘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이때까지 못 봤던 기다라는 피리를 꺼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피리가 멋지다고 생각은 안 했고 모두 부들부들 떨기만 했어요. 시장은 땀을 뻘뻘 흘리고 말을 더듬으면서 어떻게든 피리 부는 사나이를 달래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피리 부는 사나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피리를 불기 시작했답니다. 저번의 소리가 마음 아프고 슬펐다면 이번에는 너무 흥겨운 소리였어요. 누군가 소리를 쳤어요. 쥐를 다시 부르는 거야? 아니에요. 쥐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멜눈의 아이들이 호기심에 어린 얼굴로 하나둘씩 밖으로 나오자 사람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답니다. 이제 막 걸음할 땐 어린아이부터 수염이 자라기 시작한 아이까지 피리 소리에 홀려서 거리로 뛰어나왔어요. 그렇게 뛰어나온 아이들은 피리 부는 사나이를 쫓아갔죠. 부모님들은 비명을 질렀어요. 저 사람을 붙잡아요.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해요. 애들을 놔주시오. 돈을 주겠소. 시장이 외쳤지만 사나이는 멈추지 않고 피리를 계속 불었어요. 피리 소리가 온 도시에 울려 퍼졌답니다. 부모님들이 나서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피리 소리에 울린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가 강에 이르자 부모들이 울부짖었어요. 애들을 강에 빠뜨리려고 해. 엄마들은 겁에 질려 덜썩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피리 부는 사나이는 강가를 따라 도시 입구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산으로 향했어요. 산이 가로막고 있으니 더는 못 갈 거야. 저기서 애를 놔줄 거야. 산자락에 다다른 피리 부는 사나이가 이번에는 4가지 소리를 냈어요. 그러자 바위가 쩍 하고 갈라졌답니다. 바위 사이로 어두컴컴한 틈에 커다랗게 보였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뒤를 돌아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피리를 불며 바위 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들은 한 명씩 한 명씩 어두운 바위 틈으로 들어갔어요. 맨 뒤에 있던 아이까지 다 들어가자 피리 소리가 멈췄어요. 그러자 갈라진 바위가 쿵 하고 닫혔어요. 아이들이 사라졌다. 사람들이 울부짖었답니다. 그 뒤로는 피리 부는 사나이와 아이들을 다시는 보지 못했답니다. 아니다. 딱 한 아이가 남았네요. 그 아이는 다리를 절고 귀가 잘 들리지 않아 한참을 뒤쳐져서 친구들을 쫓아갔어요. 어른들은 이 아이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아이는 훌쩍거리면서 말했어요. 친구들이 가버렸어요. 나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바위 틈으로 모든 게 반짝거리고 예쁜 새들이 날아다니고 꽃들도 춤추고 말하는 강아지들이 공놀이도 하고 날개 달린 말이 보였어요. 그곳에서 친구들이 즐겁게 놀고 있어서 같이 가고 싶었는데 내가 도착했을 때는 바위 문이 닫혀버렸어요. 시장과 시의원들은 피리 부는 사나이에게 약속했었던 돈을 주려고 온 나라를 찾아다녔어요. 심지어 자기네 재산을 몽땅 내놓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피리 부는 사나이를 끝내 찾아내진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해마다 아이들이 사라지는 날이면 사람들은 산에 가서 바위에 길을 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바위 저편에서는 피리 소리, 깨르르 웃는 소리, 즐겁게 노래하는 아이들의 소리까지 다 들렸답니다.